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도 1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수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잘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풀어보시면서 그동안 배우셨던 개념들 잘 적용하셨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걸 몰랐었는지,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A, B가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다항식의 합을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가 될 텐데요. 자, A와 B를 더한다라고 하면 A라는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B라는 녀석은 X 플러스 2와 같이 자, 이렇게 어떤 식들을 각각의 문자에 대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연산할 때는 동류항끼리 묶어서 연산을 하고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었던 거죠. 자, 현재 미지수가 x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2차 항은 x제곱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1차 항은 역시 x밖에 없겠죠. 자, 1과 2라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두 녀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답을 찾아주셔야 될 텐데요. 자, 보기에 보시면 4번. 자, 이 녀석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이 연산 규칙,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자,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 x에 대한 그렇죠,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즉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자, 이러한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등식을 계산할 때에는 해결할 때에는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걸 썼었죠. 자,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 자, 계수를 직접 비교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자,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 방법. 자, 이때 우리가 계수비교법을 쓸 것이냐, 수치대입법을 쓸 것이냐, 자, 그건 어떻게 결정했었냐면 주어진 관계식에서 어떤 일정한 모양, 어떤 다항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자, 수치대입법이 비교적 수월한 방법이 됐었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했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어떤 일정한 모양의 다항식이 반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x제곱 동류항으로서 앞에 계수가 1로서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항 3이네. x 앞에 계수 a네. 아, 그러면 a가 얼마다? 그쵸, 3이다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상수항 b와 2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2와 같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두 개를 더해라. 따라서 몇 번? 2번. 5가 됨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자, 우리가 배웠던 등식,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항등식, x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이 되는 등식. 자, 그때 미정계수 해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나머지 정리에 관련한 문제가 됩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요.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문제 해결의 50%는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녀석을 x-1로 나누었을 때 자, 나눠 떨어질지 않을지 몰라요. 자, 식을 어떻게 썼었냐면 자,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좌변에는 나눔을 당하는 식. 자, 나누는 녀석이 누구예요? x-1이죠. 자, 이렇게 나눠줬을 때 어떤 몫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자, 몫을 qx. 자, 나머지는 r로 쓴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r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나누는 i가 1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요. 나누는 i보다 차수가 어때요? 낮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1차 다항식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얘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 내용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은요. 여기 qx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얘를 0이 되게 만들기 위해선 x에다 뭘 대입합니까? 그렇죠. 1을 대입하게 됩니다. 자, x에다 1을 대입해주자.
자, 그러면 좌변의 경우는 1을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우리 목적이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였었죠? 자, 따라서 뒤에 r만 남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자, 좌변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면 r은 얼마? 3이라는 결과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역시 2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머지 정리에 관련한 어떤 식을 작성을 하고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머지 정리 식을 좀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다시 개념 강의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런 것들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한 식이 이렇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직접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인수분해 보면 되겠죠? 자, 이때 필요한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게 하나 있을 텐데,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게요, 여러분. 지금의 경우는 이 마이너스가 필요하니까.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됨을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내용 기억하시면요. 지금 문제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x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b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제곱. 자, x와 2를 곱할 거예요. 자, 따라서 2x. 자, 2의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맞죠? 너무나 간단하죠? 자, 우리가 인수분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은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쪽은 같네요. 앞쪽. a가 누구다? 2가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정답 1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더불어 여러분 뭐 배우셨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플러스. 자, 여기가 플러스일 땐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었죠. 요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식을 잘 들여다보니까 뭔가 특이한 게 있네. i. 이거 복소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런 내용이 있었죠. 두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모든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각각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어때야 돼요? 그렇죠. 같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이 좌변에 있는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은 x-2. 자, 우변에서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좌변에서 허수 부분은 누굽니까? y예요, yi예요. y죠, y. i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i 앞에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이 허수 부분. 자, 그러면 그때 허수 부분은 4가 된다. 너무나 간단한데? 자, 따라서 x-2가 누구다? 1이다. y가 누구다? 4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주의하실 거는요. 허수 부분 잡아주실 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예요. 그때도 4라고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결국 허수 부분을 비교할 때는 이 앞에 부호까지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3, y는 4. 정답 어딨나? 4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복소수의 상등에 대한 조건.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해라. 곱한 값을 구해라.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물론 잘 해결하셨을 거라 믿지만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어떤 분들은 이 문제 해결하실 때 얘 막 인수분해해서 x값 찾아보시거나 혹은 근의 공식 써서 x값을 찾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셔도 물론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익히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자, 물론 a가 0이면 안 되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 두 번째, 두근의 곱은 a분의 c와 같더라.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물론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풀던 다른 문제에서도 그렇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에 관한 공식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거 억지로 외우지 마시라고 했죠. 왜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과 같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미 알고 있고 알파 베타 이미 알고 있죠?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막 억지로 막 공식처럼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막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 이용하라는 거네. 그럼 너무 쉽죠. a가 1이죠? 상수가 2죠? 아, 두근의 곱은 누구다? 1분의 2. 즉 2가 정답이 된다. 몇 번? 4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다루는 모든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근과 계수의 관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보시죠. 자,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범위에서 자, 2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뭐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최대값. 자, 구간이 제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한 형태는 최대값을 갖고 대신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형태는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간이 이렇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자, 구간이 제한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할지라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시란 문제예요. 자, 보니까 마이너스 1, 2. 아,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대값 찾아봐라. 제일 위에 있는 거 누구예요? 5죠, 5. 그죠?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에는 문제 조건에서 구간이 제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빨리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3차 방정식이네요.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어떤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누가 됐든 간에 한 근이 주어지면 이 녀석의 의미는 그 근을 미지수 x에 대입했을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따라서 2가 한 근이기 때문에 2를 그냥 대입해 봅니다. 자, 따라서 2를 대입하면 8이 될 거고요. 자, 2를 대입하면 제 곱하니까 4야.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네. 2 넣으면 2a 플러스 4 이퀄 0. 자,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자,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 두 녀석 소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4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양변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따라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어떤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근을 주어진 방정식의 미지수에다가 대입해 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9번 문제네요. 자, 이번엔 연립부등식인데 잘 보니까 1차 부등식 두 개가 있어요. 자, 1차 부등식 잘 푸시죠. 자,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 때에는 뭘 활용했었냐면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맞죠? 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x의 범위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줌으로써 해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수직선 위에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부등식이니까 양변을 나눌 때에는 양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에는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다. 자, 그러나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에는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 0으로는 나눌 수가 없다. 자,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얘를 1번. 그 다음에 x가 10-x보다 작다라고 해요. 마이너스 x 좌변을 이항해 볼까요? 자, 그럼 뭐가 돼요? 2x가 10보다 작다. 이거 푸니까 어떻게 돼요? 양변 2로 나누면 2가 역시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자, 따라서 x가 5보다 작다.
자, 이 녀석을 제가 2번 부등식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부등식이 얻어졌습니다. 연립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그냥 딱 보자마자 2보다 크고 5보다 작네 찾으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아직 이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자, 수직선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리고 2와 5를 각각 표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어떻게 약속을 했었냐면 2라는 값을 여기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함하지 않으면 뚫린 동그라미, 포함하면 즉 등호가 있으면 색칠한 동그라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자, 따라서 여기는 뚫린 동그라미. 자, 여기도 마찬가지 뚫린 동그라미. 그 방향만 잡아주면 돼.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쪽. 5보다 작다, 그럼 이쪽. 이렇게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차하는 부분. 조건이 두 개니까 두 개가 겹치는 부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보다 x가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수 a의 값을 찾아라 라는 게 문제인데 a는 누굽니까? 그렇죠? 오른쪽 끝점이니까 5가 되겠네요. 자, 정답 몇 번? 1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나서 수직선 위에서 표현해 줌으로써 자,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절대값 있네요. 절대값. 자, 여러분 절대값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값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근데 절대값은 너무 어려운 거, 부담스러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절대값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은요, 거리의 의미를 갖습니다.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란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뭐 방향성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양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대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때 a는 제가 0보다 큰 수로 잡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저랑 이론 강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작작, 큰큰.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0이 된 x값을 기준으로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다. 근데 x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 x로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쉽게 공부하시라고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라고 해서 작작, 큰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절대값이 어떤 양수보다 작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사이값. 얘랑 반대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다. 자, 이런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딱 하나 더. 자, 절대값 x는 어떻게 한다? 두 가지로 나눠서 푼다. 자, 안에 있는 x가 0이 되는 x값 0이 되겠죠? 자, x가 만약에 0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양수니까 x로 나온다는 얘기고 x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로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네, 요 내용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절대값 x 플러스 1이 2보다 작고 나갔다? 요 경우구나. 그죠? 절대값 안에 플러스 1이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이 2보다 작다. 자, 그러면 작다니까 사이값. 자, 사이값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때 사이값은 도대체 누굴 가지고 사이값 합니까? 이 끝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배한 것과 그냥 이 값을 가지고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사이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여기 1 보기 싫어요. 1을 똑같이 다 빼줍니다. 부등식의 성질이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이런 범위를 나타내어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제가 하나 잘못 표시한 게 있어요. 그죠? 문제 다시 보니까요. 왜 아까는 안 보였을까? 여기 등호가 있네요. 등호가 있어요. 그죠? 등호, 등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색칠한 동그라미로 주어진 겁니다. 아시죠? 만약에 등호가 없었다면 뚫린 동그라미였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따라서 A는 얼마? 1. 정답 1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절대값에 대한 개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서 정확히 잡고 가시면 됩니다. 결코 절대값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 한 번만 해줌으로써 확실히 내 걸로 만들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두 점 A, B가 있습니다. 뭐 구하랬어요? 자, 사이의 거리.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뭐가 떠오르죠? 뭐가 있더라? 두 점 사이의 거리. 맞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요 녀석의 좌표를 써보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요 녀석은요. 1,4가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부터 선분 AB라고 하는 값, 길이는 루트 자, x1, y1, x2, y2라고 한다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뺍니다. 플러스 1이 되겠네? 제곱. y2에서 y1을 빼죠. 4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4가 돼요. 이것도 뭐가 되죠? 2의 제곱 4가 돼요. 자, 따라서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해주면 2루트 2라는 값. 정답 4번.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에 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너무 안 외워져요. 까먹었어요. 자, 그러실 리 없다라고 믿지만 그래도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조져 있으면 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장선 이렇게 쭉 그어보시면 이거 뭐가 돼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요 사이의 거리는 2가 됨을 알 수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4와 2니까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만들어졌죠?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셔서도 역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자체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12번. 자, y는 x 플러스 1의 수직. 수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죠?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겠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쉽죠. 왜? 우리가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울기가 m이고요. 자, x1, y1. 자,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간단히 직방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y-y1은 m의 x-x1. 제가 수업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되니까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론 여기서 y1 2항에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런 내용 기억하시면 자, x1, y1이 누구예요? 0,2란 얘기예요. 자, 그럼 기울기 m만 찾아주면 돼. 근데 요 녀석의 기울기가 1이야. 근데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y1은 2죠. 2 대입해 주시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x1은 0이죠.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자, 나머지 y는 자, 마이너스 x 자, 얘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 바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직선의 방정식 이 공식만큼은 자주 활용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죠. 자, 이번에 원이 나왔어요. 자, 중심 누구래요? 마이너스 2,1. 자,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려면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심, 또 하나는 반지름. 현재 중심은 있습니다. 반지름을 몰라요. 근데 조건에 이런 말이 있었네. 누구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자,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 보니까 요 점이에요. 자, 중심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정의에 따르면 원의 정의가 뭐였죠? 그렇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또는 자취.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되냐면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평면 위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이 됩니다. 안 그러면 9가 돼요. 9. 자,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값이 나타나야 돼요. 일정하다는 것은 항상 고정된 값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1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부터 자, 얘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는 자, 루트 자, 0,0에서 얘 빼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따라서 루트 5.
아, 요 녀석이 반지름인 거구나. 자, 그렇다면 원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겠구나. 중심이 -2,1이야. 자,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는 뭐죠? r의 제곱. 얘가 지금 r인 거예요. r이 루트 5니까 제곱하면 5가 됩니다. 아, 이게 정답이구나. 자, 이런 정답 찾아보니까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 5. 아, 요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거구나.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2,1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자, 우리가 배운 평행이동은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점의 이동, 또 하나는 도형의 이동. 자, 물론 점도 도형이 하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뭐 직선, 뭐 아니면 이렇게 포물선 있죠? 포물선, 원. 자, 이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을 배웠었는데 간략히 요약하자면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각 성분에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금의 경우는 점의 이동이죠. 자, 2,1이라는 점을 어떻게 합니까? 자,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따라서 2만큼 이동합니다. 아, 점이야. 점 이동 어떻게 하라고요? 이동하는 양만큼 더해주면 된다. 자, 더해줄게요. 자, 얘가 x니까 x축을 따라 마이너스 2만큼 더해주면 0. 얘가 y니까 2만큼 더해주면 3. 아, 0,3. 정답 2번. 이렇게 간단히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만약에 얘가 점이 아니라 어떤 도형이야. 도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점들은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나지만 도형은 뭐 fx, y라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는 뭐 0. 아니면 여기 어떤 식이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y는 뭐 mx 플러스 n과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녀석들을 다 도형이라고 합니다. 이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시킬 때 똑같은 양만큼 만약에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얘처럼 이동하는 양만큼 더하는 게 아니라 x축을 따라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거니까 얘네가 갖는 의미는 야, x란 문자에다가 얘에서 얘를 빼면 x 플러스 2니까 이거 대입해. y라는 문자에다가는 y에서 얘 빼면 y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 대신에 이거 대입해. 이런 의미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결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요거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집합 문제가 됩니다. 자, 집합 A, B가 주어졌고요. 자, 뭐 구하랬어요? A 합집합 B. n이 붙었네? 원소의 개수. 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써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자, 두 집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맞죠? 자, 두 녀석 들여다보고요. 공통 원소부터 찾습니다. 아, 4. 아, 공통이네. 여기 4가 들어가겠네. 자, A란 집합에 1, 3, 4니까 여기에 1과 3이 있겠네. B란 집합 2, 4, 5니까 여기에 2와 5가 있겠네. 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A 합집합 B는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N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은 그냥 5다. 정답 3번.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요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그냥 집합 집합으로서 A 합집합 B를 써봤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다 돼요. 자, 공통원소가 4라는 것만 빨리 찾아주시면 A에서 1, 3, 4 있었고 여기 2, 4, 5인데 4 들어와 있으니까 2와 5만 있으면 돼요. 예쁘게 정리하면 다시 뭐 1, 2, 3, 4, 5라고 쓰시면 되겠지만 뭐 이렇게 쓰면 어쨌든 5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떤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집합의 합집합으로서 다시 집합을 작성한다든지 자, 이런 명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명제. x는 2이면 자, 명제에는요.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죠? 가정과 결론입니다. 문장 구조로 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아, 그럼 뭐뭐이면 여기가 가정인 거야. 여기가 결론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정과 결론 파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건데? 자, 대우가 뭡니까? 대우가 뭐죠? 대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대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거의 대우 명제 어떻게 됩니까? 대우는 그렇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각각의 부정을 취한 거예요. 자, 따라서 얘네 둘의 위치 바꿔주면 Q, P가 될 거고 각각의 부정을 취한 거예요. 이거 낫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만든 명제를 대우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이 하나 있었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 그래서 명제에서는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x가 2면 x제곱은 4라고 해요. 자, 대우를 만들 거야. 뒤집어야 되겠네. 그럼 x제곱은 4이면 x는 2다로 써야 돼요. 근데 뒤집는 다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각각을 또 부정을 해야 돼. 자, 같다라고 했으니까 부정하면 같지 않다.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아, 그럼 종합해 보니까 x제곱이 4가 아니면 x가 2가 아니다. 자, x제곱이 4가 아니면 x가 2가 아니다. 몇 번? 4번.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쉽죠? 그죠? 네. 부정을 취하지 않고 바꾸기만 하면 뭐라고 배웠죠? 그런 걸 역이라고 했었습니다. 역명제. 자, 그런 것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명제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처리해 봤고요. 자,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긴 거 보니까 벌써 G.F. 자, 합성 함수에 관련한 문제가 됩니다. 자, FG에 대해서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결해 줘야 되는 게 G.F. 그리고 E가 되는데,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썼었냐? 닷을 없애는 대신에 그냥 이렇게 썼었죠. GFE. 기억나세요? 자, 먼저 연산이 되는 게 F입니다. 자, 그 F라는 함수가 여기 있네요. 자, F라는 함수에 의해서 E가 누구랑 짝이 지어지냐? 누구에 대응하느냐? E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그렇죠. A한테 가는 거예요. A. 자, 따라서 이 값은 A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쓰면 G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과정. A라는 녀석이 G에 의해서 누구랑 짝이 지어지느냐? 어디에 대응하느냐? 자, G가 여기 있네요. A가 짝이 지어지는 건 누구죠? 여기 있네요. 4가 되겠습니다. 아, 바로 정답 나왔네요. 그죠? 자, 4. 1번 정답.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의 문제는요. 매년 들여다보게 되면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주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상수가 주어지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2가 되겠죠. 자, 이 상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누구냐. 자, 이런 걸 찾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역함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역함수 관련한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1 플러스 a. 이 녀석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은. 아, 무리함수네.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렸었냐면 제가 여기 간략하게 그려보면 x축, y축, 원점. 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라고 배웠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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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하나의 그래프가 아니고요. 자, 이 경우는요. 우리가 y는 a, 여기다 b라고 쓸게요. b 루트 ax.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순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x 앞의 개수, 이 녀석의 부호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자,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요. 루트 앞의 개수가 하는 역할은요. y축 방향, 즉 원점을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양수면 위, 음수면 아래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꼭지점 어떻게 찾습니까? 꼭지점. 꼭지점은요. 루트 안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빨리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 루트 안의 x값이 루트 안의 식이 0이 되는 x값 누굽니까? 0이겠죠. 그러니까 0,0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죠.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오른쪽에 위쪽이니까 이런 개형을 갖습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 자, 이 경우는요. 왼쪽에 위쪽이니까 a가 음수, b가 양수. 여기는 왼쪽에 아래쪽이니까 a도 음수, b도 음수. 오른쪽에 아래쪽이니까 a가 양수, b가 음수. 요것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자.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리함수 그래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식을 한번 쭉 들여다보시고 자,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을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자, 빨리 찾아볼게요. 얼마입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그렇죠?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값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y는 a가 됩니다.
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누가 됩니까? x가 1일 때 y가 a, 1,a가 꼭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래프 보죠. 1,a, 1, 마이너스 2. 이 점이 꼭지점이네.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라는 값이 결국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a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다 했네? 그죠?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난 더 풀고 싶었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무리함수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거 뭐지? 경우의 수 문제네. 자, 문제 볼까요? 그림과 같이 3장의 글자 카드가 있다. 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자,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자, 이론 강의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렸었어요. 순열을 배웠었고 조합을 배웠었는데 이 두 녀석의 가장 큰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선택하고 나서 순열은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고 조합은 선택만 하는 거예요. 줄 세우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어때요? 일렬로 줄을 세운대요. 아, 이 문제는 뭐다? 순열의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순열은 기호가 뭐였지? P,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P라는 기호를 썼었습니다. 자, 현재 주어진 카드가 3장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 3 퍼뮤테이션 2 또는 3P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계산 어떻게 합니까? 3부터 연속한 자연수를 2개 곱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얼마? 6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정답. 자, 이게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또 자주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틀리냐? 이 확률 통계 쪽 내용은요.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자,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쪽 부분은요. 이렇게 문장제로 주어집니다. 문장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순열을 쓸 거고 어떤 상황에 조합을 쓸 건지를 정확히 구별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쓰는 순간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보실 때에 서로 다른 것 중에 선택을 한다? 아, 일렬로 세운다. 그럼 아, 순열이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개념 정리가 확실히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를 자, 순열과 조합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2개를 비교하면서 공부하세요. 비교하면서. 그러셔야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하나 더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4개의 민속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4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서로 다른 2개,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서로 같은 것 중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같은 것 중에 선택할 때에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데 지금 서로 다르네요. 자, 여기서 몇 개 선택? 2개 선택.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 일렬로 줄 세우나요? 줄 안 세워요. 아, 이게 뭐다? 이건 조합의 문제다. 선택하고 줄 세우면 순열, 선택만 하면 조합. 조합은 기호가 뭐다? 컨비네이션. C로 썼었다. NCR. 근데 현재 4개가 있었죠? 4개 중에 몇 개? 2개를 선택. 얘는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자, 얘는요. 그냥 간단히 계산하자면 자, 분자에는 4부터 연속한 수 2개를 곱해주고 분모에는 2부터 1까지 연속한 자연수를 곱해서 나눠주면 된다.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약분해 보니까 6이 된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물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조금 이용하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4C2는 4P2를 계산한 후에 2 팩토리얼로 나누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조합은 선택만 하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순열처럼 선택해서 일렬로 줄을 세웠다 가정을 하면 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된 2개가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2개가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6. 자, 이렇게 3번으로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문제 총 20문항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내용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 들어보시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개념들에서 누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념 강의들 있잖아요. 문제풀이 강의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다시 한번 복습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이를 뽑아가지고 여기가 사이사이 보였을 텐데요. 좀 재미도 드렸죠? 자,
자, 이렇게 재밌게 공부 다시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